중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역사학습의 목적, 그 다음에 인류의 출현,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를 넘어서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 마지막에 구석기 시대가 좋을까? 아니면 현재가 더 살기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남겼었는데요. 한 320명 정도의 학생이 답변을 달아줬는데 구석기 시대가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현재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율은 9대 1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가 더 살기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겨줬어요. 근데 이 현재가 살기 더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부분 뭐라고 해주냐면요. 살기 편하다. 혹은 생존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세 번째로는 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주시민 사회 아니냐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보통 학생들이 많이 들어줬고요. 오히려 구석기 시대가 살기 좋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 구석기 시대가 더 살기 좋은 이유가 그 이후 시대에는 소유의 개념이 생기면서 전쟁이 생겼다. 그러면서 싸움이 더 많아졌고 평화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줬냐면요. 기술의 진보가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써준 것 같은 멘트를 적어주셨고요. 어떤 학생은 구석기 시대의 평균 수명이 자기가 생각하기로 20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세 시대의 평균 80 이상 사는데 그 살아가는 날에 비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살아도 구석기 시대가 낫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견 정리해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한지를 조금 얘기해드리면 오히려 그 마지막 친구처럼 구석기 시대가 오히려 살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멈추고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인데요. 69만 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어떤 조그마한 자그마한 변화들이 이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불리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구석기를 넘어서 신석기 시대로 갑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을 아시나요? 구석기 시대의 시작은 보통 70만 년 전, 신석기 시대의 시작은 1만 년 전, 즉 69만 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는데 69만 년의 시간이 걸린 거네요. 그럼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휘퐁? 교과서 20쪽과 21쪽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 5쪽과 6쪽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자는. 자, 여러분 다 채워보았나요? 그러면 학습지 5쪽을 같이 한번 보면서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을 알아보러 고고고고고. 신석기 시대는 추운 빙하기 이후 시작됩니다. 추웠던 빙하기에 살아남지 못한 그 어려운 시기죠. 둘리가 살았던 시기일까요? 추운 시기가 끝난 것이 12,500년 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온도가 따뜻해지고 물이 첨벙첨벙 생기면서 인간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추운 곳에서 저같이 몸집이 큰 짐승만 살 수 있었다면 진우같이 작고 날쌘 동물이 생겨나고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개나 양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바다나 강의 수면이 낮아지고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작고 귀여운 물고기들도 생겨났답니다. 이러한 작고 날쌘 동물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간단히 제작한 뗀석기보다는 정교한 도구가 사냥에 적합했을 겁니다. 이러한 도구를 바로 간석기라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간단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농사를 어떻게 짓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토론 주제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씨를 뿌리는 능력이, 물을 줘야 한다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이 신석기 시대는 간단한 농사 즉 밭농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벼농사는 이 시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노동력, 그리고 안정적 식생활을 위해 목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물고기 채집, 다른 말로는 어로, 농사와 목축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는 간석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인류가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까지는 식량을 채집하고 사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석기 시대에 비해 어떨까요? 네, 그렇죠. 풍요로워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므로 인구가 크게 늘게 됩니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구석기 시대처럼 이동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착하기 위해서는 막집이 아니라 단단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죠. 이 시기에 등장한 집이 바로 움집입니다. 이 움집에는 가족끼리 살아갑니다. 그 가족들이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며 가족끼리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생산물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할까요? 평등 사회요. 진우가 잘 맞추어 주었네요. 신석기 시대는 평등 사회입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식량을 생산하면서 식량을 보관해야겠죠. 그래서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러한 안정된 생활을 항상 인간들은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요소인 태양과 물 등의 영혼이 있어 잘 보여야 한다고 믿기도 하며 외부의 위협이 두려워 특정 동물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제사를 지내는 대표인 제사장이 등장하면서 점차 평등사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아요. 그럼 문화 파트로 보고 자, 농경과 어로,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하기 좋은 곳에 살아야겠죠? 대부분의 신석기인들은 강가나 바닷가 같은 좋은 토질인 곳에 살면서 간석기로 사냥을 합니다. 또한 보관을 위해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앞서 배운 것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앞서의 내용은 세계적인 신석기 문화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한반도의 신석기인들도 토기를 사용하면서 식량을 편리하게 보관하고 저장합니다. 상하는 경우도 있겠죠. 보관된 음식을 불과 물을 이용하여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 후반에 원시적인 농경 즉 밭농사를 하면서 조나 피 같은 이삭, 비스무리한 것을 재배하고 드물게 보리나 콩을 재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구석기 시대보다는 건강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평화롭고 평등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22쪽에 있는 신석기 문화와 관련 있는 도구들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돌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갈아서 사용한 도구입니다. 돌도끼는 농사, 땅을 파는데 배주로 사용하였고 갈판과 갈돌은 열매나 껍질을 가루로 만드는데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아, 간섭기는 농사와 주로 연관이 있군요. 그래요. 잘 말해주었어요. 역시 진우가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했군요. 자, 다음 사진으로 가볼까요? 다음으로는 가락바퀴입니다. 왼쪽 사진만 보았을 때는 커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가락바퀴 가운데 구멍이 있죠? 구멍에 가락을 끼워 움직이지 않도록 한 뒤에 회전시켜면서 실을 조이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즉, 옷을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락바퀴로 만들어 보면 핵꿀잼. 자, 다음으로는 결합식 낚시바늘입니다. 코끼리 상아같이 생긴 저것은 동물뼈와 돌의 조합입니다.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왼쪽 지도를 통해서는 중국 쪽에서 문화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토기입니다. 초기에는 그릇에 띠 모양의 흙을 덧붙여 무늬를 낸 덧무늬 토기를 사용하다가 점차 빗살에 무늬가 들어가 빗살 무늬 토기가 제작됩니다. 토기를 이용해 곡식 저장이 원활하게 됩니다. 빗살이라는 것은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그은 것을 빗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지 웅집입니다. 이 웅집은 삼국시대 초기까지 이용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널리 이용되었어요. 땅을 파서 바닥을 다진 뒤에 기둥을 세우고 집 같은 것으로 덮은 집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바닥입니다. 바닥이 어떤 모양이죠?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그예요. 원형 묵집이에요. 이 신석기 시대는 원형 묵집이 주요 특징입니다. 꼭 알아. 두세요. 옹집을 통해 부족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석기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농사와 목축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나 달물 등의 영혼이 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농사가 이루어진다. 믿은 애니미즘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뛰어난 지식이 있기 전까지 천둥이나 벼락이 친다면 하늘이 화가 났구나 등등의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물을 숭배한 토테미즘입니다. 호랑이나 곰 등의 특정한 동물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여 수호신으로 여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어떤 것이죠? 곰과 호랑이요. 네,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도 토테미즘과 연관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의 경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 가장 핵심인데요. 자, 여러분 무언가를 물어보았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잘 맞추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잘 따르겠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그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제사를 주관하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을 제사장 혹은 샤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현재의 무당과 모습이 비슷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샤머니즘이 현재 무당이 되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잘 말해주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신석기 시대에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식량 생산 단계에 들어선 획기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경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냥 수확물이 농작물보다 맛있지 않겠지만 안정적인 수확물을 얻는 차이에서는 크게 다르겠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원시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 학습지 6쪽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함께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하기에 농경의 시작을 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현재의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석기 혁명으로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정된 식생활을 통해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축입니다. 처음에 계속 무작정 잡아먹거나 쫓아보내거리다가 키워서 안정적으로 개체수를 늘리면서 인간의 생활을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구석기 시대의 행동을 계속해요. 왜일까요? 농사는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역시 똑똑한 진우가 잘 말해주었어요. 농사를 짓는 기술이나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파악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사냥과 채집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형성평가입니다. 도구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두 번째 형성평가 문제 답 적어보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차시애고로 고고고 후비고 코를 후비고. 자,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배워봤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강의 시간도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꾸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익숙해지면서 이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뭘 배우냐? 바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PPTV 박신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각 시대별 리뷰를 1분으로 해드리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안녕.